그래서 이 영상의 의도는 저희 가족법인 상담 오시는 건 좋은데 주택을 넣으려고 상담을 오시지 마라.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가족법인 영상을 찍고 조회수도 늘고 구독자도 좀 늘어서 기쁨과 함께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문의 중에서 뭐 이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주주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거기서부터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서 이거를 법인으로 이전한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종종, 그리고 끊이지 않고 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동산 중에서 뭐 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택인데요. 주택 최근에 핫한, 그렇죠. 핫하게 지금 하락을 하다가 멈췄다가 앞으로 추이가 너무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주택을 법인으로 소유하신 분도 있고 이미, 그리고 법인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종결을 한번 우리 박세무사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로입니다. 별로라는 게, 가족법인에 지금 주택을 이전하는 게 별로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고 그래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저는 또 그리고 그 결론을 계속해서 삐집고 들어가서 그래도 이 부분은 장점이지 않냐, 좋지 않냐를 한번 찾아볼 테니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한번 스토리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보유하는 단계, 그 다음에 나중에 팔았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개인과 그리고 법인 어떻게 세금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득할 때 개인은 1%에서 3%의 이제 취득세를 내죠. 또 1이면 1이고 3이면 3이지 왜 개인을 차등을 두냐? 이제 매매가액에 따라 틀립니다. 매매가액에 따라 틀리고, 근데 법인은 일괄적으로 12%예요. 12%. 12%. 굉장하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을 법인으로 산다 그러면 세금만 6천만 원. 6천만 원. 그렇죠. 물론 이제 5억을 살 때는 나는 더블 10억 본다라고 하시겠지만 당장에 내야 하는 취득세도 만만치 않다. 이익을 일단 12% 이상 내야지 본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그걸 감내하더라도 멀리 보겠다. 오케이, 취득세는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시가가 1억 이하면 1%도 되긴 돼요. 아, 법인도. 근데 보통 기준시가 1억 넘는 걸 거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기준시가 1억들의 주택만 본인이 법인으로 보유해가지고 뭐 한번 차익을 좀 노려보겠다 하는데, 이것도 과연 가능한지 한번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취득 단계는 그런 세금이 법인이 뭐 거의 뭐 6배, 많게는 10배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 한번. 보유 단계에서 뭐 종부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있는데, 개인은 일단 기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뭐 9억까지 빼줘요. 그리고 뭐 1세대 1주택자다. 그럼 12억까지는 종부세에서 과세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개인의 뭐 퍼센테지가 3%다, 2%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수의 주택이 기본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법인은 기본 공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긴 내야 되는. 무조건 내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무조건 내는데 얼마나 내는지 한번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세율이 이제 뭐 복잡하긴 한데 개인은 2주택 이하는 94억이 지금 맥스 구간이거든요. 94억 넘는 거에 대해서 2.7%,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5%예요. 지금 94억 얘기를 했는데 94억이 넘어야 되고, 넘어야죠. 그리고 그 밑에는 더 낮은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스 94억이 넘었을 때나 뭐 한 2%에서 3% 정도의 종부세를 낸다. 2.7%가 5%입니다. 아, 5%. 2.7과 5%의 세금을 내는데 그거는 94억이 넘을 때 얘기고. 근데 법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2.7%예요. 5억짜리를 갖고 있던 9억짜리를 갖고 있던. 그렇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그냥 5%. 이게 이제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취득할 때 12% 냈잖아요. 그거 매년 5%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년 지나면 이거 집값이 날아간다니까 이게. 일단은 만약에 10년을 가정해서 5%를 냈다 그러면 50% 냈고 50% 냈죠. 취득세 12% 냈으니까 최소한 70% 이상의 수익은 내줘야지 본전치기를 하겠다. 그렇죠. 이게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집값이 2배 뛰었다, 3배 뛰었다 말도 있었지만 사실 50% 이상 집가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종부세가 오르면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해놓은 게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합쳐서 전년 대비 150% 이상은 그렇죠.
안 내게 상한을 뒀는데 법인은 또 그게 없어요. 그냥 오르는 만큼 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코로나 때처럼 상승을 하게 되면 세율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세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도 전년 대비 뭐 150%라든지 이런 상한이 있는데 법인은 오른 만큼 내야 되는. 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익을 많이 회수하겠다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사실 그렇죠. 별로 좋은 게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한번 기대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 때 그냥 개인은 양도세입니다. 뭐 6%에서 45%까지. 그렇죠. 거기에 장기 보유 공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들어가죠. 개인은 뭐 1주택자는 뭐 거의 80%까지도 있고. 그렇죠. 이제 장기간 보유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을 이제 감안해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법인은 없어요. 장기보유 공제가 없는 게 맞네요. 네, 없고 이제 법인 세율이 싸긴 쌉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9%에서 19%. 그렇죠. 개인 양도세를 만약에 시세 차익 뭐 한 5억 10억 얹으면 세금이 한 45%막 이 구간인데 그래도 법인이 낫다. 29%. 근데 문제가 있어요. 토지 등 그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또 있네요. 이게 주택일 경우에 법인이 20%를 추가로 냅니다. 그럼 아까 19%가 20%를 더하면 39%. 그러면 그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 원래 개인의 양도세율 최고 구간으로 45%를 고려했을 때 절반의 양도세니 한번 투자해볼 만 하다겠다. 근데 45하고 39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6% 차이. 종부세 1년만 내도 5%라니까. 그렇게 전체에 대해서. 그러네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영상이 네. 저희가 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비통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왜냐면 이제 뒤늦게 부동산 주택의 화랑에 이제 힘입어서 나도 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법인으로 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지금 뭐 매매도 안 돼가지고 힘들지만 이 보유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은 변화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드린 수치도 몰라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을 되면 바뀔 수도 있고 뭐 정권이 바뀌어도 바뀔 거고 뭐 해가 바뀌면 바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추이들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영상의 의도는 저희 가족법인 상담 오시는 건 좋은데 주택을 넣으려고 상담을 오시지 마라.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죠. 현 제도 하에서는 나중에 제도가 바뀐다. 가족법인으로 하는데 주택을 넣어도 좋겠다. 그때 저희가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네.